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이슈타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뜨거웠던 8월도 끝나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기분입니다. 8월은 울산에 많은 기억을 남긴 달인데요. 8월 29일 어떤 날이었습니다. 경술국질이었고요. 나라를 잃은 110년 전 울산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독립의 의지를 태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도 독립운동과 관련한 기념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전국 7대 특광역시 중에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공간이 울산만 유일하게 없다는데 이건 또 무슨 흔한 말로 쪽팔리는 얘기인지 왜 없는지 이래도 되는 건지 오늘 이 문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도 물론 울산매일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대 특광역시 중에 울산에만 없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요. 울산에도 이제 독립과 관련된 뭐 그런 시설들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독립기념관 같은 이제 추모하는 공간 그리고 그런 분들을 모셔놓는 특별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고요. 예. 울산 같은 경우에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이 가까운 남구 달동문화공원에 그 울산 항일운동 독립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2년 전쯤에 아마 세웠는데 그때 지역의 독립운동 기념물로서 하나 만들었고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전체를 대표하는 기념물로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 기념탑에는 이제 고은 박상진 의사, 그리고 예. 외솔 최은배 선생, 정부로부터 소원을 받은 독립유공자들 그런 분들의 이름을 102분일 겁니다, 아마. 예. 쭉 모셔놨고요. 네. 후면에는 울산의 항일 독립운동 역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독립운동가 위패를 모시거나 사료를 체계적으로 연구 관리하는 공간, 예.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 예.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울산의 경우에 최근 들어서 독립운동과 관련한 유공자들의 자료들이 하나씩 둘씩 새롭게 발굴되는 데다가 또 박상진 의사의 서운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운동도 전개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자체적인 독립운동 기념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 다시 제기되는 상황. 좀 늦었지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울산이 이제 광역시로 성격된 게 26년이 지났고요. 예. 이런 어느 정도 우리가 자체적인 네. 광역시로서의 여러 가지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독립기념관이나 강복회관이라든지 이런 뭐 특별한 기념할 만한 시설을 갖지 못했다는 거 네.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가까운 인근 양산이라든지 밀양이라든지 예. 이런 것만 해도 자기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모아놓은 자료, 전시품, 체험실, 뭐 서적 이런 사료들을 쭉 모아가지고 독립기념관을 만들었고 네. 최근에는 이제 양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독립된 시설을 또 만들었거든요. 오. 우리보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가. 시세인데도 예. 그런 걸 만듭니다. 만들었는데 울산은 아직 이를 다할 움직임이 없다는 건 좀 안타깝습니다. 예, 밀양이 부럽네요. 이제 울산이 공업화의 선두주자로 달리다 보니까 이런 소프트한 이런 분야에 눈길이 안 간 것 같은데 지금도 우리의 관심 그린벨트가 언제까지 얼마나 해제될까 2차 전지 특화단지가 되면 일자리가 얼마나 생길까 이런 데만 좀 관심이 쏠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지난 광복절에 민간단체에서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네, 뭐 기억하시니까 참 뭐 의미가 있는데 예. 강복회, 전몰유공자회 그리고 보험단체들 이런 서너 개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예. 울산에도 독립운동 기념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를 했거든요. 좋습니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독립기념관이라든지 3.1운동 기념관, 뭐 강복회관 이런 부분이 없는 곳 이거는 울산이 유일하다. 그래서 예. 기념탑이 있지만 기념탑은 소원을 받은 102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곳이고 네. 독립운동을 하고도 소원을 받지 못한 분들 수없이 많죠. 또 새롭게 자꾸 부각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을 또 연구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조사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필요하고 특히 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교육운동을 활발하게 하거나 예. 도서관 운동을 하거나 이런 교육에 관심을 가진 선열들이 많았거든요. 예. 동구의 성세빈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예. 그리고 이제 양정학원이라는 걸 학교를 세웠던 이규로 선생님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박상진 의사 그리고 예. 외솔 최은배 선생 다 이 정도는 알지만. 다 기억하지만 네.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은 전혀 지역에서 기념도 안 하고 예. 잘 모르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이런 분들을 왜 기억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론 지금 우리가 먹거리 찾고 이런 건 중요하지만 예. 우리 지역의 정체성, 과거의 역사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네. 후대 울산이 어떤 곳인가를 자리매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거 우리가 기억하자면 그야말로 상놈이란 말이죠. 네. 예, 예.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성세빈 선생, 이효리 선생 얘기는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돼요. 여기서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지역에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꼭 필요해 보이는데, 선열들의 활동을 기념하고 학생들 교육 자리로 활용할 수 있는 기념관, 반드시 필요해요. 예, 맞습니다. 울산에 독립운동기념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사실 처음은 아니거든요. 네, 네, 네. 울산 지역의 독립기념시설 건립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협의체, 즉 울산시 독립공원 건립추진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 예. 이곳에서 그 3.1운동의 거점 지역인 울주군에 독립된 그 독립운동기념관 같은 것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런 운동을 이미 한참 전에 전개했습니다. 병영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울주에서 먼저 나왔네요. 네, 병영에서 이제 3.1운동도 있었지만 울산은 3.1운동이 세 곳에서 일어났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에 네. 그 영구 영역도 했고요. 울주군에서 사실은 울주군 차원에서 이걸 좀 굉장히 구체화시켰습니다. 작천정 일대에 땅도 매입했고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예, 땅도 이제 군비를 이미 확보해가지고 땅도 매입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도 하고 예, 기념 예. 전시장 건립을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작업을 했습니다. 예. 다만 왜 중단했느냐 하다 보니까 울주만 독립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여론이 많았고 예. 당연히 울주하고 울산을 포함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울산시에다 건의를 했는데 예. 울산시에서 이 건의를 받고는 확답을 못 했거든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지방정부가 바뀌어버렸고 예. 유야무야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참 이 시간에 이 얘기 잘 꺼냈습니다, 지금. 예,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하는데 예산이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이런데 예산 좀 써야 돼요. 시장이 바뀌었는데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울산시에서는 기념관 건립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예.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특히 김두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광복절에 경축식 자리에서 울산의 더 큰 번영을 위해서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후대에 잘 전승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도 예. 그러니까 시장 자신도 이 부분에서 힘쓰겠다 이렇게 분명히 들었어요.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제대로 예우받고 예. 외국이 최고의 가치로 존중받는 울산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습니다. 방송에 다 나갔어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조금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울산은 이제 앞에 얘기한 대로 병영, 언양, 남창에서 만세운동 아주 격하게 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항일운동이나 항전 기록 많이 남아 있어서, 기념할 만한 게 많은 지역이에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예. 울산은 3.1운동, 독립운동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특별한 지역입니다. 예. 왜냐하면 한 지역에서 세 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예. 거의 드뭅니다. 예. 특히 지방의 도시들 가운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공부가 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지방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울산은 병영에서 일어났고 예. 남창에서 일어났고 언양에서 일어났거든요. 네. 이 세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예. 엄청난 일이고요. 특히 언양과 남창과 그리고 이제 병영 이 세 군데의 만세운동 규모가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컸다는 거. 그렇습니다. 특히 울산은 어떤 곳이냐면 네. 삼국시대부터 왜구들이 노략질을 했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천여 년 전, 한 2000년 전부터 이곳은
일본과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천적 관계로 살았습니다. 네. 거기다가 임진왜란 때 일본의 수군이 서생 쪽으로 해서 바로 들어왔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침략의 본거지였고 또 의병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고 예. 또 태화강 일대에서 수군의 첫 승리도 있었고 계엄포 쪽에서도 수군이 승리를 했고 울산 읍성 서문 쪽에서는 육상전투에서 첫 승리를 한 예. 아주 의미 있는 지역이고 많이 규명되지 않은 역사성을 가진 항일운동의 땅이다. 네. 이게 바로 울산이다.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 기념관이라든지 항일과 관계된 여러 가지 기념시설이라든지 기념물들을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되는 지역이 울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한 분 한 분 얘기를 좀 풀어가겠는데, 울산에서 불꽃처럼 살고 별이 되신 우리 박상진 의사님. 이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상진 의사님 이야기하기 전에 네. 한 가지 먼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임진왜란 때 이야기를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네.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 정유재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군이 퇴각할 때, 네. 삼남에 있는 많은 조선인들을 끌고 갔거든요. 그 숫자가 수십만이라고 하는데 수십만이나. 울산도 거의 한 만여 그때 울산 인구가 전체 해봐야 뭐 1, 2만 정도 됐을 건데 예, 만 명 예. 가까이 끌려갔습니다.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끌려갔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청년들 좀 몸을 쓸 줄 아는 사람 다 끌려갔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구마모토에는 울산맞지라는 이름이 남아있을 정도고 맞습니다. 특히 그때 끌려갔던 많은 조선의 사람들이 노예를 취급을 당하다가 예. 유럽의 노예 시장에까지 끌려가서 상거래가 될 정도의 유럽까지요? 상황이었다. 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이건 역사학적으로 많이 고정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 당시에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네. 포르투갈 상인들이 조선인들을 유럽 시장에 끌고 가서 그때 노예는 주로 흑인 아니면 뭐 동양인이었는데 조선인은 특히 최상품이었답니다. 하하, 일 잘하고. 예, 그런 식으로 모욕을 당했던 땅이 울산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 예. 울산에도 유럽 노예시장까지 팔려갔다는 얘기는 저는 향토사학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어도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박상진 의사 얘기하죠. 박상진 의사는 이제 8월에 네. 이 8월에 박상진 의사가 서거를 한 날입니다. 예. 여름에. 예, 여러분. 그리고 경술국치를 당한 1910년 8월 29일. 예. 이날 이제 박상진 의사가 대한제국 시절에 판사 시험에 합격을 했거든요. 예. 판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평양 재판소에 판사로 부임을 합니다. 예. 부임 명령 사령장을 받았는데 한일 합방이 되자 바로 법복을 벗어 던집니다. 벗어 던지고 예. 내가 일제의 재판관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길로 만주를 떠돌면서 예. 우리 만주로 퇴각한 많은 의병들. 예.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었고 1907년에 신협약이 생깁니다. 네. 그래갖고 외교권을 뺏기고 군대가 해산당합니다. 네. 그 무렵에 우리 조선에 남아있던 의병들이 전부 다 퇴각해가지고 1910년 무렵에는 전부 만주로 떠납니다. 예. 이때 박상진 의사는 만주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의병들과 교류를 했고 네. 거기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우리가 힘을 가져야만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와서 울산 송정과 경주 녹동 여기 이제 자기 본가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재산을 처분하고 대구에서 상덕태상회와 대한강복회를 엽니다. 예. 그래서 그 길로 이제 그러니까 일제가 조선을 침략했던 가장 초창기 시절에 예. 아무도 가지 않았던 조선 독립의 길을 위해서 본인이 모든 것을 바치고 앞장섰던
그런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상진 의사 서운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대단하게 독립운동을 하신 분에게 의사라는 너무 초라하단 말이죠. 격을 높여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우리 바람처럼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의사라는 말 자체가 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유한순도 의사라고 하니까 네네. 열사. 열사 이런 건 좀 다른데 네. 의사는 괜찮은데 이 등급 자체가 몇 등급이냐? 3등급이거든요. 예. 3등급인데 사실은 최근에 유한순 의사도 이제 등급이 조정됐고 이제 김자진 같은 분은 대한광복회를 창설할 때 박상진 의사가 총사령이고 예. 김자진은 부사령이거든요. 예. 그리고 박상진 의사는 초창기에 아무도 가지 않았던 대한광복회라는 전국적인 단위의 조직을 만들고 네. 상덕태상회라는 자금을 대는 조직을 만들고 예. 이런 일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새로운 사료들이 많이 개발되고 예를 들어 비밀 결사단체이기 때문에 네, 네. 내놓고 남기는 자료는 좀 적지만 그렇죠. 뒤늦게 지금 최근에도 또 새로운 자료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땅히 1등급으로 상향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힘들어도 내년쯤에는 아마 되지 않을까. 아.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예. 상향 조정이 되지 않을까. 역사 바로 세우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운동하고 있으니까 네. 박상진 의사 같은 분을 제대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라에서 신경을 써야 하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자료를 발굴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관련 자료를 일본에서 찾아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은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그 자료를 잘 지금 우리가 모아야 됩니다. 네. 우리 이제 바람을 담아서 서운이 승격이 될 것이다. 이런 바람을 담아서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박상진 의사가 현재 3급이면 유관순 열사는 몇 급인가요? 1급. 예, 그렇군요. 자, 우리 박상진 의사도 위대하시고 지금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동구 쪽에 성세빈 선생 같은 분 이름이 조금 덜 알려지신 독립운동가들 몇 분 더 계시잖아요. 네, 동구에 있는 그 보성학교, 네. 보성학교 전시관이 동구에 있거든요. 네. 여기 한번 가보시면 동구 쪽에서 보성학교 설립을 하신 성세빈 선생님의 어떤 독립운동 내용들을 쭉 알 수 있는데요. 예. 성세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동구 일산동에다가 사립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일제강점기에 네. 민족교육, 문명태치 이런 데 노력을 하셨고요. 네. 지역사회의 사표로 불렸습니다. 또 안테로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도 1910년대부터 야학 교육을 해가지고 30년대 말까지 일생을 무산 아동 교육에 헌신한 울산이 난 민족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예, 안테로 또 선생님. 이제 신간의 울산지회 이런 곳에서는 성세빈 선생님과 안테로 선생님을 민간교육 공로자로 표창하기도 했는데요. 네. 특히 또 울산에 이무종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3.1 만세 운동으로 옥고를 치렀고 1921년부터 상북의 양정학교 교사로 많은 학생을 가르쳤고 민족운동에 적극 가담해서 활동했고요. 예. 이효정 선생이라고 예. 1932년에 사립보성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항일 교육운동을 했고 이후에 항일 독립운동 활동을 여러 차례 옥고를 살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제 조형진 선생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있고요. 어허. 특히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분이 있는데 예. 이분은 누구냐면 이관술이라는 분입니다. 이관술이라는 분은 1945년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건국을 합니다. 예. 정부 수립을 하고 정부 수립을 한 이후에 정부 수립까지 과정 동안에 우리나라 안에서 좌우 대립이 극심했고 건국준비위원회가 많은 활동을 했는데 네. 이 무렵에 울산 출신 이관술 선생이 대한민국에서 차기 지도자로 누가 좋은가 여론조사를 하니까 넘버 5위 안에 들었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이관술 선생님인데 예.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고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관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자라고 할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예. 마지막까지 한 번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부인하지 않았고 네. 또 북한 쪽으로 월북을 권유받았는데도 한 번도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그런 예. 네. 이야, 우리가 이제 100회 넘게 지금 이슈 타파를 했는데 왜 이제서 이분들 얘기를 하게 됐는지 좀 부끄럽습니다. 지금 얘기한 손우익 선생님, 이괄수 선생님, 이런 분들이 선도 이반마을 쪽에 한데 사셨던 분들이죠. 그렇죠. 이제 이관술 선생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관술 선생님이 이관술 열사 같은 분이 이제 이반마을 출신이고요. 예. 이반마을이라는 곳엔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특출나게 한 마을에서 한 8분의 독립운동가가 배출된 곳입니다. 그런데요, 아쉬운 것이 그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공공주택 짓는다고. 손우익 선생님이라든지 예. 이우락 선생님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길이 기념해야 될 만한 어른들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배출됐던 마을이 선바위 지구가 택지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이분들의 공적이나 이분들의 이야기가 단 하나의 팻말로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얘기 잘했습니다. 공공주택 단지 마련하고요. 이분들 공적하는 어떤 기념관 같은 거기다 또 하나 세우면 안 돼요? 마땅히 세워야 되고요. 예, 예. 이우락 선생님이나 손우익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모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네. 손우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족 지도자 중에 김창숙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네. 심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할 때 울산에서 병고를 치를 적이 있습니다. 이때 네. 숨겨줬고 네. 또 영남 지역 일대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직접 모집에 나섰던 그런 예. 분이고요. 예. 이우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파리 의정서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 세계 만방의 지도자들한테 을사늑약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한일 합방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정서에 직접 영남 학자 대표로 서명을 했던 분이 이우락 선생님입니다. 예, 그런 예. 분이 바로 울산 출신의 열사들입니다. 예. 자,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우리가 짚을 것은 지금 충분히 짚어놨습니다. 1분 내로 이게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네, 마무리를 해야죠. 예.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울산에 독립운동을 위한 기념관, 기념시설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되는 부분은 울산이라는 땅이 절대로 예사롭지 않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공업화 역사 이전에 울산은 이 대한민국의 정신을 올곧게 세우기 위해서 네. 많은 선조들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땅이다. 예. 그런 땅이니만큼 우리가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기록해야 되는데 예. 기억하고 기록할 만한 공간들이 여전히 없다. 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파가 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모순된 역사이고 슬픈 현실이었는데 이런 현실 그대로 두고 어떻게 애국 얘기하고 민족 정기를 세울 수 있냐고요. 광복절이나 3.1절 뉴스 시간에 말 타고 산 보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했던 얘기를 오늘 진중하고 깊이 있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김두겸 시장께서 이 프로그램을 꼭 보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역시 중에 울산에만 없는 독립운동 기념관 하나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매일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님 오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